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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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새말귀 정진 날입니다. 금요일 날 두 번째, 네 번째는 새말귀 정진으로 좀 정진을 좀 더 강화하고자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그 문자 보낸 걸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진 18일째, 결사 688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지금 우리가 새말귀를 해요. 그죠? 새말귀를 하는데 처음에는 모습 공식을 이제 해서 윤곽과 바탕을 잡아가지고 그다음 바탕 공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새말귀를 하게 됩니다. 새말귀를 하면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죠. 처음에는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그걸 뭐라고 당연한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에고, 계약, 행위자,
나라는 것에 깊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말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습공식을 딱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눈, 귀, 코, 육근, 그 다음 육진, 그 상대되는 모든 것,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습이라는 것을. 우선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각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전부 다 보는 거 다 모습이지요. 소리 다 모습이지요. 각 촉각하고 냄새 맡고 말하고 하는 거 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다, 이념이다,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종교다, 뭐 지위다, 뭐 그 가치에 대한 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서부터 모든 것들이 뭐야? 모습이거든. 모습. 그것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가장 잘 알려고 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무조건 모습이에요. 공산주의, 그때 우리 학생 때 그때 막 반공 이렇게 해서 소련 안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정말. 근데 소련이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이념이지요, 이념. 뭐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의 이념이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 외, 바로 그 진리 그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각색이 되면 전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텅 빈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보편타당한 걸 의미하거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러하다. 이것이 진리거든. 그런데 조금이라도 모습이 있으면 때와 곳이 바로 정해져 버려. 시공간이 바로 들러붙어 버리니까 차별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 요것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자각이 돼야 돼요. 자각이라고 이해해서 이제 자각으로 가겠죠. 오늘 이제 제 제 책상은 그 안방에 있는데 이제 그 수리산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을 보니까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푸른기가 있었거든요. 푸르고 막 단풍은 붉고 노랗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커튼을 착 여니까 푸른기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내 창문에서 보는 그 광경이죠. 뭐 산 전체를 보면 뭐 푸른 것도 있고 사철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는 창문에서 볼 때는 정말로 푸른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노랗고 빨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커튼을 탁탁 치면서 푸른기가 하나도 없어졌네 하는 것이 처음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그 산을 보면서 이제 자세히 보는 거죠. 그 변하는 거를 자세히 제가 계속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푸른기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네. 완전히 누른 거하고 빨간 거밖에 없네, 이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지금 이 소리를 들어요. 지금 말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촉감이 오잖아요. 금방 우리 커피를 마시면 향과 그 쌉쌀한 맛과 커피 특유의 향하고 이렇게 느껴요. 그런 느낌. 이렇게 지금 앉아 있으면 궁둥이가 어디에 다 있어요? 바닥에 다 있어요. 의자에 다 있거나 또 발도 지금 저는 이 방석 위에 발을 대고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바닥에 그냥 있는 사람은 딱딱한 느낌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촉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 지금 그 느낌.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도 엄청난 많은 생각이 올라갔다 사라졌다 올라갔다 사라졌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딱 집어서 뭐라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 딱 그런 생각이 많이 되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렇다든지 안 그렇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늘 자체성이 없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습은 곧 작용이구나. 작용이구나. 나툼이구나. 파도하구나. 이것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 내 몸도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몸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몸이야.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정신이 그냥 다 나가버리죠. 아픈 거 진짜 다 나가버려요. 잠이 조금만 잠 되게 오면 잠 때문에 정신 다 나가버려요. 잠에 다 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작용이라는 것을 모습은 없애야 된다든지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용이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야. 작용. 그럼 내 몸도 작용이거든요. 작용.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이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께서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듣고 있거든. 그래서 그 바탕,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 물이지요. 물. 바탕. 요 바탕은 텅 빈 것이라. 텅 빈 것이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체성 자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자체성이 없다고 하죠. 이건 자체성 자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은 우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컵을 봐. 컵을 보면 우리는 보통 컵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는 몸뚱이 내다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컵을 보는 내가 있고 상대적인 컵이 있어요. 그렇죠? 100% 그래요. 그랬는데 몸뚱이가 작용이고 컵도 작용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컵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 컵이구나. 그런데 컵이구나 하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행위자가 없는 거예요. 에고가 없는 거예요. 행위자가 없어요. 이 점이 너무너무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진하여여지요. 마리시 책이죠.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지금 가장으로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선생님 밑에 와서 조용한 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 마리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면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이제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거 나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 나지요. 근데 그 나가 어떤 나인지 끝까지 추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딱 답을 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행위자라는 말이거든. 에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못해. 이렇게 해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지금. 그러면은 그 나라는 주체가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자꾸만 분별을 하게 되죠. 왜? 요 중심이 딱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그 마리시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자꾸 해요. 이제 질문을 하면은 또 그거를 쫓아서 가보라. 그것이 그냥 그 바탕이, 그것의 그 끝바탕은 어딘지 그까지 가보라.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나는 무엇인가?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나는 뭐 허공으로서의 나다. 만약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나는 부처다. 이렇게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부처다. 이게 연불하는 거지요. 연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00에 한 97명 내지 8명, 거의 99명은 연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 그러고 이제 간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되돌아와서 관세음보살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그분이 그때사 Who am I?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고 질문하는 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가보라. 그것이 이제 그분의 그 책을 보면 그게 이제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본하고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자기 탐구라고 해놨어요. 자기 탐구. 그 방법을 자기 탐구. 그분은 이 방법은 둘러가는 방법이 아니다. 바로 직접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것이야말로 이분이 1950년에 돌아가셨죠. 1950년. 그래서 자기 탐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요 새말귀가 정말 비슷한 방법이에요. 이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바로 바탕을 의미하거든요. 요 바탕자리가, 이 바탕자리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거든. 밝음도 나타낼 수 있고 어둠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거든. 근데 요 바탕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 이 몸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을 통해서 행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몸이 어째서
무정물이 될 수가 있는가? 몸이 어떻게 해서 착용이 될 수 있는가? 몸이 어떻게 변하고 헛것이 될 수가 있는가? 요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몸이 내라. 몸이 내라는 이 생각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앞 세상은 놔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 자기 나이가 든, 그 50년이면 50년, 그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떠나본 적이 없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굳건한 콘크리트와 같이 견고해요. 이런 것 같으면 막 그냥 대포를 쏘든지 뭐를 해서 폭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식으로 고정이 된 것은 이거를 폭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가 바르게 인식해서 그 인식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옳은 말이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요.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말은 맞지. 부처님 말씀도 맞고 백봉 선생님 말도 맞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맞거든요. 맞지만 마음에는 안 와닿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려면 스스로 각성이 돼야 돼요. 자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깨닫는 공부예요. 그 무엇을 해도 자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인식을 자기가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식을 자기가 바꾸는 공부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많이 들어서 그냥 앵무새처럼 연부를 많이 해서 또 경을 많이 봐서 절을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나에 집착을 해갖고 있다 보니 연부를 하는 나,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연부를 자꾸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더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자꾸만 더 강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공부는 그거는 사도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공부는 사도예요.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하는 공부는 그 나가 어떤 것인지 관찰해서 그 나의 본색을 보는 건 공부예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나라는 것이 점점 허물어지겠죠. 거기에서 자유가 있거든. 근데 보통 그냥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 자꾸 강화가 돼. 강화가 돼서 어떻게 연불 100만 번 했어. 이러면 어깨에 힘을 콱 줘버려. 니는 못했지? 나는 했어. 이런단 말이지. 나는 경을 이 경도 보고 저 경도 보고 나는 이렇게 했어. 니는 못 봤지? 내가 더 많이 알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 공부를 10년 해서 니는 빵년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니보다 우위에 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사도예요. 철저하게 이 공부는 그 행위자, 이 모습, 에고죠. 그 에고의 실체를 밝혀서 본래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하나의 작용이다. 그 작용을 하는 데는 거기에는 어떤 행위자나 에고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 이럴 때는 말하는 내가 없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인데 그건 없는 나거든.
근데 그거를 자꾸 있는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있는 나, 요래 생각을 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요 점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듣겠나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자유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에 걸리고 먹는 데 걸리고 아픈 데 걸리고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이 내라는 데 걸리고 좋다는 데 걸리고 싫다는 데 걸리고 이러면 자유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아픈 거를 제일 어려운데 아픈 데 걸려 죽는 데 걸려 이렇게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없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유를 획득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얻는다고 생각해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는 얻고 획득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나 놓을 수 있는, 놓는다는 것은 뭐죠?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놓아져. 놓으면 자유라. 그러니까 일반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굉장히 이게 패러다임이 다르지요. 이게 다릅니다, 지금. 다른데, 만약에 그렇게만 공부를 해서 내가 갈 수가 있다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눈,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나의 조건, 나의 인연과 조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인연과 조건에 일어난 세상이니까 남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세상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A와 B가 충돌할 수밖에. 그렇죠. 충돌이 안 되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부의 핵심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인연과 조건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작용이구나. 그래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 데는 무엇이 없다? 거기에 행해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간다 이러면은 걸어가는 주체가 없어. 내가 좋아한다. 걸어간다 보다.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한다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듯이 내라는 주체가 저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뜻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저것을 좋아한다거든. 그러니까 벌써 상대가 딱 돼 있는 거지요. 상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절대에 대해서 백봉쌤은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와 절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상대라는 건 뭐지? 상대라는 건 뭐지? 절대라는 것은 무엇이지? 절대라는 건 상대가 없는 것이 절대예요. 그래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라는 것은 모습이 되는, 작용이 되는 이유가 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늘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일 큰 상대는 뭐냐면 나와 나 이외의 것이에요. 나 이러면은 내가 아니 되고 그 다음은 전부 받게 됩니다. 나 하면 나는 아니 되고 전부 받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전부 다 상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세상에 있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을 했다는 거는 내가 이미 아니 돼 있거든. 아니 돼 있고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세상도 딱 인정을 해놓고 내가 있는 거요. 두 개를 딱 구별 지놓고 아무리 질문을 해봐라. 그 질문이 해결이 나겠냐고. 질문에 해답이 없어. 도저히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이 뭐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말자. 답하지 말자. 오로지 질문만 하자가 나중에 결론이었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이미 상대적이다. 나다? 행위자가 있다? 내가 뭘 어쩐다? 이러면 뭐요? 이미 상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이다를 절대적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돼요? 더 상대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거든. 이 일어난 작용이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딱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리 고리 끼고 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그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대개 불교 믿는 분들은 부처님이 계시다 하고 딱 따로 설정해 놓고 나는 나대로 따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보고 있어요. 그냥 이 걸꾸로는 그죠? 쉬운 말이 근데 굉장히 깊은 말이지만 말 자체로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종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꼭 불교뿐만 아니라도 대부분의 종교를 믿고 종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안 믿는 사람은 물어보신 적 있어요? 교사님 종교 무신론자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를 믿냐고 물어보세요. 누구를 믿는다고 해요? 저는 여러 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이요? 네. 그럼 무신론자들이죠. 자기를 믿는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해요. 자기를 믿는다. 그 자기가 누구예요? 몸뚱아리 자기예요. 모든 면에 행위자예요, 행위자. 나고 죽는 행위자를 자기라고 해요. 근데 본인은 일어났다 꺼져 나고 죽는 행위자가 자기다라고 생각은 할까요, 못할까요?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나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그것이 나면은 날 때는 좋았지만 죽을 때는 자기도 사라져야 되는 거지. 더 가까이 보면 1분 1초도 나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 생각도 1분 1초가 변하고 몸도 1분 1초가 변하는데 도대체 어느 거를 붙들고 나는 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게 우습지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가 병을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거를 치료를 많이 해야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자연 상태로 둬야 돼서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보면 또 그래요. 그지요? 이거 학설이 다 그래요. 학설이 가만히 보면 그거 다 둘로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플 때는 약의 도움을 받고 웬만큼 할 때는 또 음식이나 또는 자연 상태로 또 하고 되게 아프면 음식도 안 들으면 완전 자연 상태로 하든지 지금 요새 사우나 한방 양방도 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방 양방이 같이 좀 협진을 하면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줄까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서로 말하자면은 좀 구멍난 부분을 약화된 부분을 서로 이게
호환을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곳에 딱 거기 붙박이가 돼버리면 상대편은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다 하고 따로 설정해 놓고 나는 나대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보고 있어요. 왜 이제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 예, 보통 사람들은 물음이죠. 우리가 하면 맨날 부처님께 그걸 하니까요. 만약 부처님과 나를 따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둘러보기 때문에 부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바탕은 본래 텅 빈 허공짜리는 둘러 나눌 수가 없어. 텅 비었는데 뭘 어떻게 둘러 나누냐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모든 모습은 뭐다? 작용이다. 내 몸도 작용이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작용이다. 이렇게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도 작용이다. 다 작용이다. 작용이라고 자꾸만 내가 알아. 이 작용은 변하고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차네? 차네라고 아는 자리는 바탕자리지만 차다고 하는 것은 뭐죠? 작용이에요.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하는 모든 거,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없다. 내가 없다. 결국 말하면 없는 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붙들어. 그래서 그 모습을 자꾸 이 모습의 행위를 해. 행위자가 돼버려. 에고가 돼서 온갖 걸 휘둘러 봐야 그 모습, 그 한 생각은, 나라는 한 생각은 뭐예요? 사라져 버리거든. 무엇이 사라지면? 여기 있는 색성향 미축법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도 사라지겠죠. 경계가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지. 안영수 씨 그거 이해하지요? 앞의 경계가 사라지면 꽃이다. 꽃이다 하는 이 생각이 사라진다고. 없다고요. 만약에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꽃이다는 생각도 안 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성에도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러본다는 것이 뭐예요? 둘러본다는 것이. 둘러본다는 건 뭐야?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습이 온 바탕을 모른다는 거는 지금 나라고 해야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오늘 저기 최정환 거사님이 올려주신 글, 거기 보니까 그 제일 밑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게 뭐죠? 나이 들면 그건가요? 오늘 밴드에. 예. 이제 그걸 보고, 내가 그 앞에 거는 적어오지 않고 제일 밑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런 어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거기에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제일 위에 거기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이제 은퇴 한국인의 자기 관리. 은퇴 한국인의 자기 관리. 예. 그러니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게 뭐냐면 평범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자기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은퇴하신 우리 여기도 뭐 은퇴하신 분들이죠. 다 은퇴하고 계시는 분들. 자, 은퇴하신 분의 뭐 몇 개명 뭐 이런 거지요. 지금. 자, 제일 먼저 제일 밑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말이지요.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기고 간다고 하니까 벌써 온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왔다고 이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까지도 좋다 이거죠. 왔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깊이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내가 만약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뭐 가지고 갈 게 뭐예요? 최정환 거사님 뭐 가지고 가? 빈손으로. 가만히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만약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정말 자각이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겠죠. 이 지금 현재 생활에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래 돼 있죠. 그렇죠. 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수가 있나? 무엇을 남기고 가?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안영수 씨는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어요? 남길 게 없네요. 예? 남길 게 없네. 보통은 이제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이런 걸 남긴다고.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남긴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이 말이 또 더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이분 의도는 또 좀 다른 것 같아. 남기고 간다면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남기고 갈 것이 없다라는 뜻도 있겠고, 안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간다든지 뭐 그런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 근데 그거 혹시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겠다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영수 씨. 안 와닿죠. 안 와닿죠. 가지고 뭐 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게 느낌이 왔다. 응. 그러면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그냥 그거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 패러다임이 사람. 바뀌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바뀌어야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한 얘기죠. 등광보살님은 가지고 갈 거 있습니까? 남기고 갈 거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물어보자.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생을 살 때 최소한 그걸 삶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살고, 다른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거치장스러운 것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게 다가오면서 집을 사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 자체가 가지치기가 되죠. 예, 그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막 그냥 나 필수적인 거, 정말 필수적인 것만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말하자면 가지치기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자기 인생이나 또는 뭐 시간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가 되면서 이제 그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가지치기가 안 되면 방향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휴유가사님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갈 거, 남기고 갈 거요.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난 이렇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면 참 속편하게 살 것 같아. 사실은. 또 저기 무령거사님도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남기고 갈 거, 가지고 갈 거. 가지고 갈 게 뭐 있나요? 남기고 갈 거는 있습니까? 남는 것도 없죠. 그래도 열심히 사시잖아요. 아, 열심히 살라고 살잖아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사십니까? 또 그 다음에 최정원 거사님은요? 그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어차피 공수 대 공수거니까 빈손 왔다가 빈손 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 요즘이 아니라 그 전부터 또 이것저것 갖고 싶은 욕심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과 많이 괴리가 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 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러면 괴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공부를 하면 어떤 분은 의욕이 상실된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닌데 가끔 어떻게 해야지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뭐 요즘에 뭐 수용차가 없으니까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거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전부터 계속 들어서 계속 미뤄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괴리감들이 아직까지는 좀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는데 자동차를 못 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욕심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지금 많이 저기 뭐 배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때 내가 뭐 멀리 갈 때 이럴 때 그러면 차를 가지는 것이 욕심입니까? 한편으로는 뭐 조금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보다 이제 좀 부족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 배달하는 차는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다 하면 될 텐데 그거 말고 수용차가 있는 것이 하나 사치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일어나더라고요. 사치다. 그러면은 사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만히 관찰을 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그때 하십시오. 내가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것을 하면서 의욕이 상실돼 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왜 의욕이 상실된다고 할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작용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주부로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이게 주부 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뭐 그거다, 뭐 좀 뭐랄까 허망하다. 만 이러면 당장 집에 식구들이 당장 밥 못 먹지요. 당장 빨래해서 옷 안 갖다 놓으면 당장 옷도 못 입어. 청소 안 해놓으면 당장 집안 살림이 그래요. 잘 해놓으면 표가 없는데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가요. 집안이 안 돌아가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집은 100% 소비이면서 그 생산의 바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의 작용 모습으로 보면, 그것처럼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 사실은. 이 작용을 잘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의욕이 상실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아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 왜냐하면 있는 걸 자꾸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공부가 있는 걸 놓는 겁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공부가 있는 걸 놓는 겁니까? 내가 붙잡은 걸 놓는 겁니까? 붙잡은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공부를 하는 데 가서 아슈람에 가서 공부를 해서 정말 경계를 봤어. 정말 경계를 봤어요. 가만히 있는데 진짜 몸뚱이가 무정물이더라는 걸. 진짜 몸뚱이는 진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여실히 본 거라.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도 놀랬겠어요. 이때까지 몸이 늘 나였는데 몸뚱이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경계를 본 거지요. 그래서 확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렸어. 열려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지도하시는 분하고 그걸 했거든. 인터뷰를 했는데 다 놓으십시오. 이랬단 말이지 그분이. 그러니까 당장 한국에 와서 직장도 놓고 여기 있던 것도 다 때려치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걸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놓는 겁니까? 그분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할 일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건 놓는 게 아닌 거죠.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났죠.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20년 한 10몇 년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게 놓는다는 의미인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도하시는 분이 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하고 그 말을 자기가 이해한 거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놓으십시오 이랬을 때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다 놓아라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몸뚱이가 무정물이네. 무정물인 거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이제 우리 같이 공부도 했던 분이니까 무정물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네. 선생님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 모습이네. 그래서 이게 나툼이고 작용이구나.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면 작용을 잘 하라는 얘기구나. 거기에 내가 없다는 얘기구나. 몸뚱이가 맨날 내였다가 무정물인 거죠. 확실히 봤으니까 더 공부가 잘 되겠죠. 확실히 내가 없는 걸 봐버린 거지. 그럼 이제 바탕으로 돌아가기도 쉽잖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10수년을 헤매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점이 굉장히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맨날 이게 진짜다 하다가 변한다고 것이다고 하니까 허무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허무하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공부를. 그걸 수없이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 생각이 이것이 작용이네. 이게 그냥 나툼이네. 이 컵이네. 바탕과 이것이 작용이 둘이 안 될 때까지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혼자서 와서 떨어져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왜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 돼서 바른 길로 못 간 것이.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다 내가 없다. 행위자가 없다.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새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 이러면 밥을 먹는 자가 없어. 그냥 밥을 먹어. 작용이야.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작용이요. 작용이니까 만약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맛있는 거는 더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습성이 남아있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배가 부른데도 더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 자기가. 근데 요걸 작용으로 탁 봐버리면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버려요. 아까 가질 거는 뭐고, 남길 거는 뭔가에 대한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이것도,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것이 좋다. 이 생각 나면 여기 내가 없어. 이게 새말게 내가 없어요. 작용이에요, 작용.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좋다 하는 그 생각이 내가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이미 분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지가 돼야 돼.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는 것이거든요. 좋다 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럼 처음에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것은 몸뚱이 내가 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자꾸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놈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놈도 변하고 헛것이요. 그럼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새말기를 질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제가 자꾸 순서를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공부를 쭉 선생님께 하고 그랬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잘 못하고, 이 공부의 순서를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먼저 철저히 하고, 그래도 모습 공식이 된 바탕 공식이 돼요. 허공 속의 모습을 보고 허공에서 바탕에서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져. 작용으로 보는 것이거든, 그게.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텅 빈 그 바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모습 공식이 되면 그게 저절로 돼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몸뚱이 내로서 변한다 헛것이다. 그때는 그 인연과 조건밖에 안 되니까, 조건이. 근데 변하고 헛것이다 자고 하면 변하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누구지? 물어. 그럼 그 놈도 변하고 헛것이야. 그러면 그 행위자가 점점 내려놓게 된다. 바탕으로 행위자도 뭐야? 하나의 파도거든. 작용이거든. 그럼 자꾸만 바탕으로 돌아가. 그러면 변한다 헛것이다를 나중에 누가 하냐? 이게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는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게 된다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처음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라면 좀 이상하고 좀 그렇지만 단계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 예를 봤어도 내려놓아라. 이렇다고 자기의 말하자면 제가 생활을 때려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가족들도 다 있고 하는데 잘못하면 가족이 해체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제일 최종한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얽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나 저렇게 해도, 이거예요. 공부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올가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화를 내면 안 돼.
공부하는, 그럼 그 사람은 사도예요,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는 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날 작용일 뿐인데 누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라. 근데 자꾸 자기가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든지, 이거를 하면 해야 된다든지, 저거는 안 해야 된다. 요렇게 자꾸만 똥바가지를 뒤집어쓰네, 공부하는 사람. 아, 공부 안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째야지. 이거 없었을 거 아니냐고. 거기에서만은 자유로웠을 거 아니냐고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꾸만 자유를 더 구속을 시켜. 그건 바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맙습니다.